사람이 최고의 경쟁력. 윤석금.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회사를 구성하는 핵심은 사람이다. 인성 좋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포진한 회사가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탁월한 기술도 잘 구비된 시스템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좋은 회사는 인재를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확보한 인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을 조직의 성장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니 좋은 회사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훌륭한 인재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 못지않게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하는 것이 인사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영업활동을 했거나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를 했다면 이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올해 실적은 썩 좋지 않지만 내년이나 후년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을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수치화하기 어렵다.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자. 시험 자체가 학교에 다니는 목적은 아니지만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공부하면 분명 실력이 쌓지 않던가. 기업에서의 평가제도도 마찬가지다. 좋은 인사평가를 받기 위해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발전한다. 물론 직원 모두가 일 자체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성과를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모두가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이 일에 몰입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웅진 평가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평가만 하는 데 있지 않다. 평가와 코칭을 통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목표다. 웅진 직원은 누구나 분기에 한 번씩 지난 3개월 동안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관리자와 30분 이상 대화를 나눈다. 이 자리에서 팀장은 팀원에게 해당 분기의 평가 점수를 알려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평가 근거도 우수한 점, 개선할 점, 상사 지원사항, 상사 종합 의견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만약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함께 논의한다. 웅진의 평가 제도는 직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점수를 매겨 줄을 세우지도 않는다. 대신 과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이후 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 철저히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 근거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때문에 낮은 평가에 대한 섭섭함은 있더라도 상사나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반감은 갖지 않는다. 만일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상위자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인사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관리자의 코칭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팀장과 본부장을 대상으로 코칭 실무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코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내가 직접 효과적인 코칭 10계명을 만들어 관리자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효과적인 코칭 10계명. 진실하게 코칭하라.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라. 코칭받은 사람이 부담 없도록 배려하라. 칭찬과 지적은 5대5에서 7, 5대5에서 7대3 정도로 조절하라. 명쾌하고 정확하게 지적하라. 억지로 설득하지 마라. 코칭에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강의나 설교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코칭은 티칭과 다르다. 코칭은 농구팀 코치와 선수처럼 상대가 가르쳐준 기술을 내재화해서 선수 스스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팀장의 조언을 듣고 직원이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고 개선해 나가도록 돕는 제도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곤란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치와 코칭을 받는 사람의 대화는 6대4 정도로 배분되며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칭찬과 지적의 비율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코치는 선수를 격려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시킨다. 웅진 직원들이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익숙해지는데 2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평가 제도가 정착되면서 우리 직원들의 실력이 향상됐고 경쟁하려는 욕구도 커졌다. 코칭 제도가 정착되면서 관리자들의 자질도 향상됐다. 구성원들과 직접 대면해 코칭을 하면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역량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평가라는 것이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점검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팀장과 팀원 모두 자기를 점검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직원들이 인사평가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면 신뢰와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웅진에서는 학교나 고향 모임이 금지돼 있다. 학교나 고향을 따지면 공정한 인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임은 금하는 대신 종교, 취미, 학습 모임은 적극 장려한다. 직원들이 모여 정을 나누고 동료의식을 높이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다. 공정성이 결여된 조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없기에 인재가 머물지 않는다. 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늘어나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리 없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인사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뢰와 공정한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나도 계열사 사장 10여 명을
6개월에 한 번씩 평가하고 코칭한다. 그 기간에는 사장단 코칭 일정을 내 스케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만큼 웅진이 발전하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도 사장단 코칭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대표이사라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기적인 플랜이 미비하고 미래에 거둘 결실이 부족한 것,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여 현재의 실적을 높이는 것으로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코칭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코칭을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의욕이 샘솟아야 한다. 웅진의 코칭 제도는 멘토와 멘티 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멘토는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라는 의미다. 웅진 신기 코칭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인생의 조력자, 멘토 역할을 지향한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먼저 멘토를 정해준다. 직장 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신입사원에게 멘토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된다. 멘토 역할을 하는 선배는 후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선배로서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를 얻는다. 나에게도 멘토가 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독단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경영자나 리더가 자기 시야에 갇혀 독단과 독선을 일삼으면 기업이 위태로워진다. 때문에 반드시 쓴소리를 하고 충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꼭 경영 분야에만 한정짓지도 않고 나이든 사람에게만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신선한 디자인, 앞선 미래 트렌드는 그 분야 전문가나 젊은이에게 배워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보다 연배가 낮은 멘토들과 교류하며 젊은 감각을 익히려 노력한다.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 고정된 생각이 깨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시야를 확장하면 세상에는 도움이 되고 배움을 주는 스승이 아주 많다. 평가와 코칭이 결합된 형태의 인사제도는 어느 기업에서든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진심이다. 코칭 제도가 성공하려면 코칭을 받는 사람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리더의 진심이 있어야 한다. 코칭받은 사람은 리더의 조언을 믿고 따르겠다는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만났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해진다. 평가제도가 좋으면 기업은 엄청난 힘을 얻는다. 직원들이 평가제도에 만족하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된 마음은 그대로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평가제도의 성공 여부는 직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웅진은 지난 38년 동안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남을 밀어내야만 내가 올라서는 경쟁 문화는 웅진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인사평가 또한
서열 세우기를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웅진의 기업 문화를 평가로 전환시킨 것이 웅진의 인사평가 제도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바탕에는 기업의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들의 교육열이다. 그 시절 어머니들은 밥을 굶어가며 아낀 돈을 자식들 교육에 투자했고 훌륭한 인재로 길러냈다. 기업은 그렇게 자라난 인재들을 마음껏 쓸 수 있었기에 발전을 거듭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한 어머니들의 노력,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직원 7명, 자본금 7천만 원의 작은 출판사에 불과했던 웅진이 성장한 비결 중 하나도 교육이다. 나는 사업 초기부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웅진은 세일즈를 기반으로 탄생한 기업이어서 세일즈 인력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들의 세일즈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교육은 필수였다. 초기에는 매일 아침, 저녁 1시간씩 교육을 했다. 오전에는 주로 세일즈 기법과 고객 설득법 등의 실무 교육을 했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에는 인성 교육을 했다. 실무 교육은 주로 세일즈 경험을 통해 쌓은 나의 판매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크든 작든 기업들의 고민은 한결같다. 인재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일수록 고민은 더 크다. 좋은 인재들이 작은 기업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었다. 우수한 사람을 뽑을 수 없다면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 능력 있는 직원으로 만들어가면 된다. 리더나 경영자가 인재를 쓰며 가장 포커스를 둬야 할 부분이 바로 직원의 잠재력과 가능성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숨은 보석을 찾아 성장시키고 본연의 빛을 내게 하는 것이야말로 리더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기업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기획, 마케팅, 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직무교육에 앞서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직무교육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은 그 다음이다. 직원들의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일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회사가 제대로 굴러간다. 그러니 만족도도 높아진다. 인성이 나쁘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이들이 많은 조직은 아무리 급여가 높고 복지가 좋아도 갈등이 생기고 분열된다. 인성을 갖춘 이들로 포진된 조직은 문제가 적게 발생하고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웅진 코웨이는 인성 좋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한다. 직원들의 평정심은 매각을 진행하는 기간 내내 큰 도움이 되었다. 직원들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 고마워 나는 매각이 완료되는 날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세일즈 분야에서도 인성교육은 필수다. 사람의 인성은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와 같다. 인성이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기 어렵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진다. 또한 세일즈하는 사람에게 인성교육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눈으로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어야 일도 잘한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인성교육이 긍정적 마인드를 심기 위한 것이었다. 철학자, 문화평론가, 여성학자 등 영업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 유명인을 강사로 모셨다. 이분들은 세상을 보는 지혜와 정신적 강인함을 심어주었다. 웅진의 영업을 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 오는 이들도 꽤 많았다. 웅진의 인성교육은 창업 이후 지금까지 맥이 끊긴 적이 없다. 웅진 코웨이가 IMF 여파로 한창 어려울 때도 직원들을 모아놓고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는 인성교육은 꾸준히 진행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내면부터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힘든 때일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직원들은 인성 강의를 들으며 즐거움을 얻고 세상을 함께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직무교육 강사는 그 분야 최고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섭외하지만 인성교육 강사는 재미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강사를 선택한다. 당 강의 후 만족도를 철저히 조사해 수강자들의 강의 만족도가 기준보다 낮으면 그 강사를 다시 섭외하지 않는다. 인성교육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 인성교육으로 마음을 열고 지식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 직무교육의 효과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양쪽 다리가 모두 건강해야 힘차게 걸을 수 있듯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은 동시에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교육에는 투자를 하면서 리더나 임원 교육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실 교육은 평사원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리더나 임원은 회사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임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가장 빠르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며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도 남다른 해안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임원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좋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것은 일을 잘하는 것과 하등 관련이 없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라는 것이다. 그때 했던 공부는 기본 소양일 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또 일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철학과 통찰은 따로 구해야 한다. 더욱이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이상 되었다면 이미 학창시절에 배운 지식은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웅진에서는 각 직급별, 상황별 교육 중에서도 임원 교육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다. 주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거나 미시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크고 작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을 찾는 교육들을 하고 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고 있다. 기업의 임원이 해야 할 일은 최신의 정보를 찾고 트렌드를 분석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웅진 임원교육에서는 사고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내용을 듣고 현업에 적용할 점을 찾아낸다. 이런 교육을 통해 나도 성장하고
회사도 발전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한다. 좋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교육은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하다.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쐬게 하고 물과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꿔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례적인 교육은 효과가 적다. 매일 물과 거름을 주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순간 부쩍 성장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직원들이 발전하는 만큼 기업도 발전한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직원과 기업이 상생하는 좋은 문화가 만들어진다. 유능한 사람을 채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꺼내고 발화시켜 무한히 펼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의 성장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 사업 초기 내가 영업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출근이었다. 왜일까? 성실함은 모든 일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당장 제품을 팔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회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영업교육은 아침 저녁으로 했고 주로 강의를 통한 교육이 많았다. 강의 내용은 인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업의 소명에 대해 생각하는 철학적인 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했다. 매일매일 판매인들을 교육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강의하려면 나도 준비를 많이 해야 했다. 매번 흥미있는 주제를 찾아야 했는데 내 경험이나 주변 사례를 적극 활용했다. 그렇게 더 좋은 교육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 점차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익힌 교육기술이 이후 1년에 5, 60회의 외부 강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을 거듭하다 보니 사람들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일찍 출근하는 것을 버거워하던 사람들이 매일 아침 강의를 듣기 위해 일찌감치 회사에 왔다. 교육에 시큰둥했던 판매인들도 날이 갈수록 내 말에 공감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다.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했다.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던 판매인 조직에 활기가 돌았다. 그들은 어느새 잘 훈련받은 정예부대의 병사처럼 바뀌어 있었다.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강사에 대한 존경이 바탕이 돼야 한다. 좋은 내용의 강사에 대한 신뢰가 더해졌을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나는 사장이었지만 교육 강사이기도 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여 판매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먼저 회사를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거나
일을 잘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해 신뢰를 높였다. 씨앗이 좋다고 수확물이 좋은 것은 아니다. 토질도 좋아야 하고 날씨도 도움을 주어야 하며 농부의 정성도 들어가야 한다. 주변 여건과 교육이 잘 어우러졌을 때 사람들은 회사를 믿고 일에 몰입한다. 처음에는 아마추어 같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교육으로 사람의 인성이나 능력의 100%를 채울 수는 없다. 60% 정도를 가진 사람이 교육을 통해 80%까지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중단하면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교육이 필요하다. 38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늘 교육을 강조했다. 일을 반하고 교육을 반해라. 일을 반하고 교육을 반해라.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을 한다. 교육은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